또 보다 보니까 와 실적들이 섹터에서 하나도 그 역성장하지 않은 섹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료 섹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은 뭐 아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월봉 보게 되면 이제는 아주 가파르게 갑니다. 근데 12만 원대 돌파하다 보니 여기서부터 한 10월 달부터 이거는 거의 3배 났네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아예 그렇게 가면 이 시총이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인데 어제 나왔던 영업이익을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801억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은 곱하기 그냥 단순하게 4를 한다고 해도 3,200억입니다. 그러면 시총이 2조 5천억은 싸 보이네요. 실리콘2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다른 회사들 농심은 왜 그래? 농심은 아예 영업이익률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성장과 영업이익률 따지게 되면 못하다 보니까 네. 농심은 이제 이게 농심이 지금 시총이 2조 5천억. 그러니까 좀 삼양식품이 넘기게 생겼어요. 영업이익의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장 밸류 받는 것들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들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어제 아주 뭐 이거는 이제 잘 가네요. 빙그레 안 던지겠습니다. 안 던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2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저희 빙과류 가지고. 그렇죠. 메로나 가지고. 아, 메로나. 그리고 또 요즘 중국에 가는 가이드, 그러니까 써 있더라고요. 한국에 갔었을 때 가장 먹어봐야 될 음식들 중에 단지 우유, 빙그레 빠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가. 그렇다는 얘기는 바나나 우유. 빠유 하면 이해가 빠유, 메유는 뭔지 아십니까? 네? 메유. 멜론 우유? 메로나 우유? 메론. 예. 멜론, 그럼 고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구마 우유입니다. 아이씨. 짜증이 갑자기 확 올라오네. 예. 다 좀 젊어지셔야죠. 피부만 젊어지면 어떡합니까? 생각도 젊어지셔야죠. 네. 그래서 그럼 주도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솔직히 CJ 제일제당도 실적 잘 나왔는데, 그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으로 CJ 제일제당을 선택하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앞에 CJ가 예.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쪽인데 이쪽은 약간 실적의 아주 큰 방향은 그 첨가제가 만들어가다 보니까 산업 첨가제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아마 뭐 약간 피크아웃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매출 성장하는 걸 봤더니 비비고 만두, 그러니까 냉동 식품 그리고 또 김치 이런 것들이 이것도 북미 쪽에서 점유율이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월마트에서도 보셨지만은 월마트도 결국에는 아유 비싸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해 먹어야지 집밥입니다. 그렇죠. 예, 집밥이게 되면 가장 핵심은 냉동식품 고메 치킨 그게 또 그게 인기라면서요. 많은 거를 아시네요. 아유 주식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비비고에 나오는 고메 치킨이라고 있어요. 그게 또 요즘 유튜브에 이거를 뜯어다가 전자레인지만 돌리면은 치킨 한 마리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을 만큼 양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그거랑 라면. 이 사람 한국 사람만 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니면 예전에 저희 PX에서 네, 컵라면에 그 냉동 만두 그 혹시 기억 나십니까? 네, 그게 군대에 있을 때. 그래요. 냉동 만두. 그래요? 예. 군대 안 나오셨? 아니, 예. 미군 PX 얘기하니까 난 자꾸 미군 부대가 떠올라가지고. 예. 그런 흐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자리가 잡아와 가는, 그러니까 간편하고 싸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여기서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또 실적은 아주 작은 회사인데, 신라교육, 이것도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어요. 갑자기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1분기에 129억 나왔거든요. 시총이 이 회사가 1,400억입니다. 뭐지? 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회성이면은 의미가 없죠. 근데 이런 변화들이 음식료 업종 쪽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지나가는 말투로 CJ그룹, CJ제일제당 안 사. 차라리 그냥 김이 금값이는데 CJ CP도 사야지. 뭐 김 아주 그냥 난리라 그러던데 지금.
농담식으로 지금 진짜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음식료 쪽에서 뭐 아이디어만 줘봐 그러면은 이렇게 탁탁 쳐갈 수 있는 쪽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것들 일단 계속 보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들 계속 체크하는데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실적 어제 발표한 것 중에서 남해화학이 실적을 잘 일본 기료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한때 남해화학 좀 애정하고 보다가 이거 기조적으로 실적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서 봤는데 어제 1분기 실적이 200억이 나왔습니다. 아, 200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분기 실적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온 적이 제가 알고 있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기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1분기에서 2분기, 1, 2분기가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4분기 가게 되면 적자하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 나오게 되면 시총이 3,500억?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안 살 겁니다. 이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남해화학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회사들이 좀 나와요. 또 하나 해운 회사 중에서 대한해운은 지금 HMM은 실적 제대로 뭐 평가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어제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익이 660억 예상했잖아요. 네네. 어제 1,267억 나왔습니다. 그게 더블 이상 나왔네요. 그러니까 운임을 제대로 받아갔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해운주 관련된 쪽도 변하는 것들은 있다라는 쪽도 보는데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그래도 일시적일 거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거 SCFI 업데이트 되거든요. 네네. 4주 연속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금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해운주의 동향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어제 나왔던 섹터 쪽에서 뭐 그런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수산물 쪽 말씀드렸고 전선전력기기 지금 시장이 매크로 지표가 다 떨어졌습니다. 안정을 받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와 성장주 그러면 다 가자 이게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가려고 뭐 했는데 뭔가 왠지 멈칫거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신규 자금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없고 기존 플레이어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주도만 계속 이어가는 현상들이 지금 나온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참 강해요. 전선전력죠. 네, 이 모든 거 다 통틀어서 핵심은 AI입니다. AI가 가서 맨 처음에 칩 관련돼서 뭐 HBM 쪽으로 막 나왔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했는데 올해 수요가 HBM 쪽에서 6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AI 쪽에 반도체 쪽이라고 하게 되면 HBM은 계속 주도가 맞고 이쪽 보는 거 맞고요. 거기다가 인프라 관련된 쪽들 이런 것들 막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여전히 전선 전력기기 맞고 결론은 기존 주도의 큰 틀은 AI가 만들어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거는 지금 다 말씀드린 게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 소위 그거잖아요. 네. 그 미국의 그 서부 시대 금광 캐는 그렇죠. 예. 제일 많이 청바지 장사, 예. 곡괭이 장사, 예. 금 캐는 사람보다. 네. 거기서 통역 뭐 이제 살림 정착하게는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 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금을 캤다. 그거를 또 팔고 하는 이런 서비스 네. 서비스가 다 뭡니까? 소프트웨어겠죠.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보시면서 AI는 결국에는 이걸로 끌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엄청 놀고 있다. 그런 네. 쪽들에서 거기서 계속 시장은 그 안쪽에서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보니까 또 수급 관련돼서 괜찮은 쪽의 흐름 보다 보니까 지금 결국 저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차원이죠, 그렇죠? 예 두산그룹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가는데 지금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 높은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연료전지 이쪽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 높다. 두산 퓨얼셀 보시면 이것도 살아납니다. 연료전지가 앞으로 왜 중요하게 되는지는 하위 채널에서 어제 다 찍었습니다. 예, 하위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두산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신고가 나기 시작해요. 그 두산의 두산전자 이쪽에서 나오는 이쪽도 AI 엔비디아랑 결쳐있지 않습니까? CCL이라고 하는 적층 동박 네. 이쪽이 엔비디아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 바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확인돼서 실적에 대한 확인들이 가세가 돼 있다라고 되면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보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게다가 또 LNF는 조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하반기에 대해서 자신을 좀 보여주는
그 컨콜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바뀌나라는 쪽에서 지금 수급도 조금 좀 돌아온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는데 기대감 없을 때가 또 준비할 때겠죠. 일단 챙겨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퀄컴과 삼성이 드림칩 뭐 승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AI 폰이죠. 네, 인공지능이 탑재된 폰에 두뇌 경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전력 대비해서 성능, 그죠? 열이 안 나고 전력을 덜 소모하고 성능이 잘 나오는 쪽으로 계속 이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좀 봐야 되는 뉴스다 정도로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퀄컴 주가가 그러한 기대감 때문인지 그렇죠. 상당히 많이 좋아요. 올랐죠. 네. 네. 그다음 이제 AI 칩 우리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이제 AI 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죠. 어제 기관 매수 강도, 외국인 매수 강도 이제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제가 20종목씩 뽑아 보니까요. 동일하게 잡히는 특징이 있는 게 일단 기관들은 보시면 기판 관련주입니다. 그죠? 예. 이수페타시스,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기판 관련된 종목이고 사실 삼성전기도 BGA를 잘하는 기판 관련된 종목, MLCC도 있지만 네, 종목이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기관이 0.4%의 매수 강도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는 외국인들은 시가총액의 3.6%에 해당하는 물량을 어제 하루 만에 잡아먹는 그러한 그림이 있었고 심텍과 대덕전자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까지도 외국인들은 사고 있네요. 그래서 기판 관련된 쪽으로 어제 관심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네트워크 투자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의 시그널은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신고가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 통신 쪽에 들어가는 기판, MLB 기판을 하는 이수페타시스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무거운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이제 하루 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러한 이제 수급이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18% 하루에 18%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이수페타시스가 네, 그러한 장대 양봉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계속 했던 시점은 이 시점부터였으면 사실은 요 3월 4일 날 제가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두 개의 검은 줄을 그려드렸고 요 추세대를 돌파해서 추세를 바꾸는 시점부터 이수페타시스는 그때부터 추격을 하시고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추세가 그때부터 우상향 추세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러한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징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수페타시스의 특징을 그렇게 봅니다.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는 잠깐 짧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쉬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도 보시면 하락 추세대로 돌파할 때 아주 큰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올랐지만 결국에는 약간 숨고르기 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고요. 여기에서도 장대 양봉 신고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양봉 하나 만들어냈다가 또다시 약간 21선 눌림목, 61선까지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나갈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의 특징을 봤을 때 장대 양봉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보다는 약간의 짧은 봉들이 만들어지면서 숨고르기 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 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전환 부분들을 보고 빨리 편성하신 분들이 모를까 오늘 아침에 플러스권에서 굳이 급하게 너무 추격하는 것은 이제는 타이밍상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 6만원짜리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6만원 목표주가 상향 조정, 그 다음에 6만 6천원짜리도 나왔네요. 신영증권에서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도 배고프네요. 저기 빵 하나 갖다 드리지. 아니, 저 끝나고 제가 초코파이를 항상 먹고 있어서 네. 자, 이수페타시스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왔는데 이럴 때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고점이 될 때도 있어요. 네. 이럴 때 있죠.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고 그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는데 기관이 팔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그렇죠. 근데 어제까지는 뭐 사고 있다. 엄청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 진심이지. 그렇죠. 조정이 뭐 그렇게 들어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종목의 패턴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급등 양상보다는 약간 숨고르게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신규 매수를 어제 신고가 보면서 이거 진작 살 걸 이제 내일은 사야지라고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좀 숨고르기를 한번 한 템포 기다려 보시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같이 공부했을 때 만약에 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셨던 분들이라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양봉의 시가를 깨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표했던 수익률에 도달하면 분할 매도 그렇지 않으면 요거 양봉 깨기 전까지는 갈 때까지 하는 가보는 그러한 전략 정도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파리로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하나는 또 뭐였냐 하면 지난주 일요일 날 주간진 시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의 스타일을 잘 봐라.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이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미래에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양봉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면 양봉을 이렇게 길게 하나 만들어내고 양봉을 하나 길게 만들어내면 오히려 거기서 더 치고 나가는 케이스보다는 일정 부분 되돌리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 상한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드렸냐면 일단 이유는 알아야 된다. 왜 올라가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펄스 히터라는 HBM에 들어가는 TC 본드에 들어가는 그게 하나가 있고 그게 퀄 테스트가 4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퀄 테스트 기간이 걸리는데 그거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전력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미코 파워라는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이 있다. 그 두 가지 모멘텀이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매매를 할 때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 되돌림 케이스가 많았다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상한가의 양봉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되 손절 가격은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은 뭐죠? 이 장대 양봉에 들어왔던 기관 투자가들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 빠져나가면서 저 숨고르기를 하면 그거는 계속 더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빠져나가지 않는데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라면 그때가 양봉의 절반 정도 수준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오히려 이번 주 들어와서 지난주에 샀던 거 빠져나가지 않고 매수가 어제는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좀 눈여겨보고 관심 종목을 살 때는 어제처럼 양봉이 막 만들어질 때 따라 사면 사실은 거기에서 먹을 거는 크게 없고 조금 또 안정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이렇게 숨고르기 할 때 사자마자 좀 수익이 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미코 케이스를 가지고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블룸에너지의 미국의 이제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이 연료전지 관련된 주산 퓨어셀이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 수급 움직임들 잘 보셔야 되고 비나텍도 지금 바닥에서 제가 돌아 올리는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들 쪽도 수소 관련된 부분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가 서서히 이제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데 어제 양봉이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더 쳐졌기 때문에 어제 양봉의 시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또 수익 실현 내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